3학년 1학기 개념환통 교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거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요거 개괄 좀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진행이 될 내용들은 일단 첫 번째 제곱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실수라는 표현이 하나 생겨요. 그 다음 두 번째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라는 공식 과정이 나오고요. 세 번째 2차 방정식, 네 번째 2차 함수.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건지 여러분들의 목표부터 한번 잡고 시작할게요. 일단 제곱근과 실수라고 하는 거는 크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냐면 수의 확장, 수체계의 확장이라고 해서 유리수에서부터 시작했던 중학교 1학년 1학기 유리수, 그 다음에 수단소수를 거쳐서 제곱근과 실수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럼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공통수학 1에서 나오는 복소수라는 걸로 연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럼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왔나요? 문자와 식에서 왔습니다. 문자와 식이 아니라 그 식의 계산에서 나왔죠. 식의 계산이라고 하는 게 뭐 다항식의 계산, 단항식의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배웠잖아요. 그거의 심화 과정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얘는 어디서 왔죠? 문자와 식에서 왔죠. 그럼 얘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얘도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로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심화 곱셈 공식과 심화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럼 2차 방정식, 얘는 어디서 왔어요? 당연히 1차 방정식에서 왔겠죠. 이랑 식의 계산이 합쳐져서 2차 방정식이 나왔죠. 자, 그럼 2차 방정식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네, 2차 방정식으로 가요. 다음 2차 함수라고 하는 건 그럼 어디서 와요? 1차 함수요. 1차 함수는 어디서 왔는데요? 네, 정비례와 반비례, 그 다음에 이제 정비례에서 왔고요. 정비례보다는 좌표 평면에 대해서 설명할 때부터 시작하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2차 함수로 가요. 무슨 말일까? 공통수학 1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자면 대단원 첫 번째 대단원의 내용, 다항식의 계산, 1단원 다항식의 사칙 연산, 다항식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이라고 하는 게 이것까지 포함이고요. 나눗셈, 인수분해뿐만 아니라 다항식을 식으로 나누는 과정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웁니다. 이걸 배우는 게 소단원 1단원 내용. 소단원 2단원 내용,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데 그건 나누기와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를 더 배우는 거고요. 소단원 3단원 내용이 인수분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수분해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단원 4단원 내용이 복소수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단원 5단원 이름이 2차 방정식입니다. 똑같은 걸 또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심화 과정을 배워요. 그 다음에 소단원 6단원 내용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스까스까해서 하나로 만들어요. 까지가 중앙고사 범위예요. 보통 여기까지 중앙고사로 범위를 잡거나 아니면은 여기 요 다음 과정 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하나 정도 더 들어가요.
근데 보통은 여러 가지 방정식은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여러 가지 방정식. 이제 2차 방정식 그 위의 방정식,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배우고요. 그 다음 연립 방정식을 심화해서 저긴 연립 1차 배웠으면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근, 부정방정식 같은 것들을 배우는 게 여러 가지 방정식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원, 그 다음 소단원이 7개였죠? 8단원 소단원 내용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그럼 이제 1차 부등식과 관련된 연립 1차 부등식을 배우시고 2차 부등식을 배우고 나서 연립 2차 부등식까지 배우는 과정이 이제 그 8단원 소단원 내용이에요. 소단원 내용. 네. 대단원 아니에요. 소단원이에요. 소단원 하나입니다. 한 챕터예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경우의 수 중에서도 순열이라고 하는 게 소단원 하나, 조합이라고 하는 게 소단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렬이라고 나오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총 11개의 소단원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게 공통수학 1입니다. 네. 참고로 와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수 1, 2를 한 번에 배웁니다. 네. 한 학기 때 다 해요. 그럼 중간고사 범위가 이 책 한 권, 기말고사 범위가 이 책 한 권, 이런 식으로 가요. 와부고는. 양서고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공통수학 2 과정으로 들어가자면 공통수학 2 과정에서 나오는 소단원 첫 번째 게 평면 좌표와 관련돼서 배웁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던가 점과 점 사이를 몇 대 몇으로 자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 여기서 배웠죠? 여기서 이제 심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요. 세 번째, 원의 성질에 대해서 어디서 배우냐면 원의 성질은 여기 있는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원과 관련돼서 뭔가를 많이 배우거든요. 그거를 평면좌표에다가 식으로 나타냅니다. 즉 도형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가. 즉 도형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도형을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여기 공수 2 앞단원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단원 내용은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거. 지금 너네들이 배웠던 1차 함수에 대해서 위아래로 평행이동하는 거 말고 오른쪽 왼쪽 위아래 상하좌우 막 뒤집어 바꾸는 그런 평행이동과 그 다음에 이제 선대칭, 점대칭 같은 것도 배우게 되는 게 여기 소단원 4단원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챕터가 함수라는 단어인데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 그 다음에 다항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까지가 이제 소단원 6개로 이루어져 있는 챕터가 크게 함수라는 대단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수학 때 가장 수학이 글쎄요. 자, 그 다음 대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험범, 대학 수능 범위예요. 응? 네, 수능 시작 범위예요. 여기까지는 수능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뭔데요? 요걸 배우기 위한 선행 과정이에요. 저걸 다 써서 대수를. 네, 이 두 가지를 모르는 상태로 얘를 하면 쭌대요. 근데 중요한 건 공수는 어디서 왔어요? 3학년 1학기 모든 과정에서 다 끌어오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과정이 비어있으면 수학 포기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3학년 1학기 께 텅 비어있는데 만약에 그 고등과정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걸 개념적으로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수에서는 그럼 뭐가 나오는데요? 뭐 써봤자 모르긴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알려드리자면 지수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요? 함수를 써요. 그 다음에 로그를 배워요. 그걸 가지고 함수를 써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이제 삼각 B라는 걸 배우거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삼각 함수를 구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수열이라는 걸 배워요.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수열의 합, 귀납법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아우, 벌써 듣기만 해도 막 한 게 어지럽죠? 자, 미적분 원. 미적분 원 단원명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뭐 연속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함수의 극한. 대단원이에요. 그럼 대단원 2단원 내용 함수의 미분. 그 다음 대단원 세 번째 내용이 함수의 예. 함수. 아까 얘기했죠? 함수. 여기도 평면좌표 함수.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수원에 나오는 거 2차 함수. 자, 그 다음에 부등식 함수. 그 다음에 저기 방정식 함수. 저기는 저기 잘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확률과 통계를 합니다. 확률 어디서 나와서 여기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확률을 다시 여기서 뭘로 배우고 순열 조합으로 배우고 를 다시 여기서 이제 확률이라는 걸로 다시 배워요. 통계는 어디서 배워요?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이제 평균 분산 뭐 표준 편차라는 것들을 구해요. 를 기반으로 여기서 이제 모평균 모비율 그런 표준 정규 분포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요. 요 세 개가 수능 범위. 자, 그럼 그거에서 공수 1, 공수 2의 비중은 어떤 식으로 차지하고 있는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공식이나 개념이나 성질을 지금 다시 배우냐? 이미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사칠해?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의 내용을 베이스로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수능을 봐요. 베이스라고요? 요 앞까지는 싹 다 베이스예요. 네. 그냥 곱셈이에요. 사칙연산입니다. 니네 더하기 빼기 할 줄 알죠? 곱하기 나누기 할 줄 알죠? 그러니까요. 그걸 시작하게 하는 데가 어디라고? 여기요.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학문이 어디라고요? 여기. 3학년 1학기 거야. 그럼 3학년 1학기 걸 하려면 뭘 잘했어야 돼?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연계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이 붙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꼭 알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 따로 드리든가 할게요. 글씨가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곱이 뭐예요? 제곱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두 번 곱한 거. 그죠? 그럼 제곱근이라는 건 뜻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근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렇게 한자로 따지면 뿌리 근자고요. 전 이거 한자로 쓸 자신 있습니다. 왜요? 내 한자거든요.
네, 제한자거든요. 뿌리 근자고요. 자, 그 뿌리라고 하는 그런 거를 뭘 의미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4는 뭘 제곱하느냐?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죠. 2를 제곱하면 4죠. 그럼 결국에 4라는 애는 뭘 제곱한 애야? 그럼 얘는 뭐야? 라고 뭘 제곱한 거에서 뭘에 해당하는 애가 제곱근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제곱근이라는 게 뭐라고요? 어떤 수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뭐라고? X제곱을 했을 때 A가 된다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요.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물어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4를 제곱하면, 4라는 애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2를 제곱하면 4. 우리가 알고 있는 부호로 따지면 부호는 총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뭐? 양수, 음수, 0이요. 자, 그러면 음수를 제곱하면 뭐가 되더라? 양수가 되더라. 양수를 제곱하면 뭐가 되더라? 양수가 되더라. 0을 제곱하면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즉 어떤 애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게 하는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A가 0보다 작으면 A의 제곱근은 있다 없다? 없다. A가 0일 때 A의 제곱근이 있다 없다? 있다. 몇 개? 한 개. 0이라고 하는 한 개가 있는 거예요. 0개가 아니라 0이라고 하는 한 개가 있는 겁니다. 다음, 그럼 A가 0보다 크다 일 때 얘는 두 개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까? 뭐라고 표현할까 해서 잘 생각해보면 뿌리라고 하는 애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루트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영어를 진짜 정말 영어 배우는 애들은 정말 수학 공부 되게 쉽게 해요. 왜? 대부분의 수학 기호들은 영어의 문자를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4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 루트의 앞글자 R을 따서 옛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R4라고요. 이렇게 끝까지.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값이 뭐라고요? 얘는 2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디까지 표현하는지 좀 몰라서 이제는 이렇게 꼬다리를 쭉 빼가지고 요 덩어리가 덩어리의 제곱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가 있을까?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랑 뭐? 양수, 음수. 즉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인수 몇 개? 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제곱근을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까 그 루트를 표현해서 x를 뭐라고 표현한다? 루트 a다 라고 표현합니다. a의 제곱근이에요. x는 a의 제곱근이에요 라는 뜻이고, 근데 그 x는 a의 제곱근이에요 라고 하는 애는 이게 앞에 플러스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애를 포함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를 적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쓰여 있을 때 이 두 개의 부호를 동시에 적어줍니다. 복부호라고 하고요. 한 번에 쓴다는 얘기고 복부호, 중복되다 할 때 복부호를 이용해서 뿔마를 이용해요. 그럼 이거 숫자 몇 개? 두 개를 한 번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 두 개, 즉 누구를 어떻게 적어준다고요? 뿔마 루트 A 하나, 마이너스 루트 A 하나, 이렇게 몇 개?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루트 안에는 절대 음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동일해요. 루트 안에는 절대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뭐라고? 루트 안에 있는 수는 반드시 양수여야만 해. 0이어도 되지. 음수면 안 돼. 예를 들어 이런 숫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절대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인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야.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치? 절대 안 돼요. 그거를 생각해서 그럼 음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디 앞에? 근호 앞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누구냐면 얘예요, 얘. 루트라고 하는 요 표현에 대해서까지 쉬는 시간 따로 줄게요. 자, 루트라고 하는 애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얘는 뭐예요? 근호예요. 근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뿌리를 나타내는 기호, 근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이게 잘 봐요. 얘를 뭐라고 읽냐면 제곱근이라고 읽어요. 아니면 루트라고 읽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 기호 이름이 뭐라고? 제곱근이요. 여기 이 제곱근은 뭐라고 했는데요? 어떤 수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는 의미가 제곱근이래요. 근데 여기 있는 기호 이름이 뭐라고요? 제곱근이요. 그럼 여기 있는 제곱근이랑 저기 있는 여기 있는 제곱근, 이 두 제곱근은 서로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른 애예요. 그럼 문제에서 제곱근과 관련된 문제를 낼 때 기호를 물어볼 때와 의미를 물어볼 때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보통 그 A 앞에 쓸 때는 기호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제곱근 A라고 하는 건 결국에 무슨 말이라고요? 제곱근 얼마? A. 요 뜻이라고요. 그러면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라는 거야? A를 왜 갑자기 두 번 곱해? A를 왜 갑자기 두 번 곱하냐? A의 제곱. 그건 A의 제곱이고 난 지금 제곱근이라고 하지 않았냐? 나 지금 제곱근이라고 했는데 A의 제곱근이 뭐야? 그럼 A의 제곱이요? A의 제곱근은 A의 제곱이야? A의 제곱근은 A의 제곱이라고? A의 제곱. 얘가 그랬어요. 난 아니라고 했는데.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뭐라고? 어떤 수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어떤 수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는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풀마 루트 A가 있다고. 몇 개가 있다고? 얘를 뭐라고 부르는데? 양의 제곱근이요. 얘를 뭐라고 부르는데? 음의 제곱근이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데? A의 제곱근이요. 근데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제곱근 A요.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 이거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뭐가 달라, 일단? 대표적으로 뭐가 다르냐? 딱 보면 일단 뭐가 달라? 개수가 달라. 그지? 일단 딱 보니까 여기 제곱근 A라고 하는 한 개인데,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두 개야. 라고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내가 말했죠? A의 앞에 오는 제곱근은 뭐의 의미라고? 기호로서의 의미라고. 그렇다면 뒤에 오는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의미라고? 저 개념, 개념적인 개념 또는 성질에 대한 의미라고. 이해되냐? 확인되냐? 이게 좀 더 헷갈리는데요, 선생님. 그럼 저 앞에 A 앞에 제곱근이 올 때에는 요 앞에 뭐가 양의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꼭 집어서 자 A의 음의 제곱근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A의 양의 제곱근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냥 양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쉬겠습니다. 제곱근 A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어차피 없어요. 여기도 없고요. 근데 여기선 뭐라고? 루트 A를 말한다고요. 그죠? 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쉬었다가요. 이어서 저희 이그젠플부터 뒤로 쭉 한번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못 지켜서 죄송하고요. 좀만 쉬었다 갈게요. 선생님 근데 그 제곱근 A랑 A의 제곱근이랑 결론적으로는 결국엔 루트 A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A의 제곱근은 두 개잖아.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둘 다 말해야 정답이야. 그 중 하나만 선생님. 네.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음의 제곱근이라고 물어보면 하나지만 제곱근이라고 말하면 둘 다 얘기해야지만 정답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가 뭐라고? 2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밖에 없어? 라고 물어봤잖아. 그 제곱근이라고 자, 그대로 책 한번 확인하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뜻. 네, 똑같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하여 의미한 인수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즉, X제곱은 A라고 할 때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다 한 가지 과정을 더 추가하자면 A는 반드시 의미 아닌 수여야 합니다. 그죠? 제곱근의 개수 확인하시면 양의 제곱근 2개, 0의 제곱근 하나, 음수의 제곱근 없다라고 체크하고요. 제곱근의 표현은 뭐로 표현한다?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그 근호를 읽을 때는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저기서 표현할 때는 루트라고 하는 애 앞에 부호가 오는 거를 주의하세요. 루트 안에다가 부호를 집어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렉처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함께 뿔마 루트 A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라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여기요. 예를 들어 4를 루트 4라고 하는 애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이거 루트 4라고 하는 애를 뿔마 2라고 쓰면 맞아 틀려? 틀려요. 왜요? 루트 4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야? A 4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2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써야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4라고 하는 값을 뿔마 2다라고 하면 당연히 틀린 거라고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다시 루트 안에 어떤 제곱수가 있다면 루트를 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얘는 어때요? 제곱하여 2가 되는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제곱하여 누가 되는 수? 친구한테 들었는데 제곱하여 2가 되는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겠죠? 그냥 겁나 대단한 소수는 무슨 있긴 할 거야. 생각해봐. 1.4를 제곱하면 얼마지? 1.96이다. 1.5를 제곱하면 얼마지? 2.25다. 요 사이 어딘가에 2라는 걸 만족하는 값이 있겠네. 그럼 1.4, 1에 제곱하면 얼마냐면 1.9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98인가 어찌고 나와요. 그리고 1.42를 제곱하게 되면 2.0 어쩌고로 나와요. 요 사이에 어떤 숫자가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계속 찾아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있을까 없을까? 표현할 수 없어요. 니네가 알고 있는 숫자는 뭔데요? 유리수요. 유리수라는 건 뭐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요. 또 다른 말로는 뭐죠? 뭐까지 포함하죠? 소수로 따지면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까지만 포함하죠. 그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로 표현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옛날로 따졌을 때는요. 옛날이라고 하면 언제까지냐면요. 한 1400년, 1500년대까지를 말해요. 그때까지는 신학이 세계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의 99%는 다 어디가 기반이에요? 북유럽, 그러니까 유럽이 기반이에요.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그래서 역사 같은 경우도 유럽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했는데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는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이 과목, 요 학문에 대해서는 우리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수학도 결국에 다 영어 형태로 다 흡수가 됐고요. 그러면 그걸 한번 물어보자고요. 옛날에는요, 신학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신의 정의는 뭐냐면 완전 무결한 존재입니다. 신학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건 완벽하고 완전해서 무결, 결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걸 신적으로 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신이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럼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완벽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 그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면 부족함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신학시대 1500년대까지는 음수도 숫자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음수라는 게 밝혀진 게 언제냐면 기원 전이거든요. 0이라는 개념과 음수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기원 전부터 사용되던 개념이었는데 그 신학 그 시기에는 숫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그 무언가를 숫자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뭘 했냐면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도 끝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끝없이 무한히 이어질 수가 없지. 왜? 신이 만들었는데 완벽한 숫자인데 언젠가는 그 정확한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뭔가 나와야 신이 만든 숫자잖아. 라는 게 그때 그 당시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원주율 찾기를 한 거예요. 그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을 그리고 건널비를, 둘레를 구한 다음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려서 둘레를 구하고, 오각형의 둘레와 둘레를 구하고, 육각형, 칠각형, 십각형, 이십각형, 오십각형, 팔십각형, 백각형, 이 짓거리를 해가면서 그 세부적인 그 세세한 값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었어요. 미친놈들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이라는 거는 구할 수 없는 그 파이 자체로 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숫자다라고 인정한 게 이제 뉴턴 이후에예요. 뉴턴이라고 하는 건 1400년대가 1600년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수학적으로 가장 싫어할 만한 업적을 이룬 수학적인 업적, 수학적으로 급격한 발전을 시켜서 니네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따지자면 3명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3명 중에 1명은 너네들 잘 모를 테니까 첫 번째 누구게? 데카르트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뭐 했는데요? 좌표평면 만들었잖아요. 좌표평면을 정의해서 그래프라는 걸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거. 에다가 요새 그런 썰도 있는데요. 뭐냐면 지수 표시라던가 미지수 표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데카르트 시대 전후라고 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걸 정리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 그 전까지는 글씨로 풀었었어요. 그 3 곱하기 4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었냐면 한글로 풀었으면 3에다가 4를 곱하고 이걸 영어로 썼던 거죠. 미친 짓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5를 빼서 이걸 하던 거에서 그냥 이렇게 식으로 3 곱하기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바뀐 게 이제 그 데카르트 시대 전후예요. 그래프 좌표표면 나오면서. 두 번째는요? 뉴턴이요. 뉴턴이 뭐 했게요? 미분적분을 증명했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기울기라는 거나 그 쌓는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율을 찾는 거를 예전에 내가 뭐 했다고요? 30각형, 30각형, 40각형, 50각형 이걸로 구하고 있었던 그거를 뉴턴이 미분을 이용해서 3줄인가 4줄 만에 증명을 끝내요. 이거는 무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숫자다 라고 해서 그 숫자 계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 사람들이 도형 비교해가지고 한 3시간, 5시간 동안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를 3분 만에 뚝딱 해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쫙쫙쫙 하고 접고서 이 이상은 구할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찾아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학 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수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겁니다. 니네가 루트 2라고 하는 숫자를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걸 너네가 아는 그 범위에서 구하는 건 뭐예요? 니네가 1600년 이전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럼 1600년 이후에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루트 2라는 숫자는 뭐야? 루트 2야. 뭐라고? 2의 제곱근이라고 나타내는 그 무언가 숫자가 있을 거다 라고 끝내면 돼. 얘는 얘야. 그냥 얘로서 존재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자 그럼 이그젬플 1-1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9의 제곱근 얼마예요?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9의 제곱근 뭐라고 쓴다고요? 9의 제곱근. 아니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렸어요?
뿔마야. 9의 제곱근이라며. 근데 왜 하나만 써? 두 개 쓰기로 했잖아. 틀렸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제곱근 9. 네, 루트 9 또는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둘 다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제곱근을 쓰지 않을 수 있으면 웬만하면 안 쓰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고요. 3번. 9의 양의 제곱근. 그쵸? 9. 루트 9 또는 3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9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9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2번. 제곱해서 1이 되는 애는 뭐가 있다고요? 뿔마일. 1이 아니라 뿔마일. 그럼 2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100이 되는 수는 뭐예요? 없어요. 오. 좋은데? 아까 시간에는 한 2명인가가 뿔마 10 뭐 이러고 있던데. 자, 그럼 3번 얼마? 플러스 뿔마 5분의 4. 좋아요. 좋아. 4번도 한번 가봅시다. 4번 0.36. 설마 0.6. 헷갈리지? 뿔마 0.6이 헷갈리면은 100분의 36으로 보고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제곱으로 바꿔요. 제곱근을 찾으세요. 그게 훨씬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0.36이라는 값 대신에 100분의 36으로 보면 10분의 6이라는 값이 좀 더 한눈에 들어오겠죠. 그죠? 다음, 그러면 5번은요? 뭘 조심해야 될까? 아니요. 그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그걸 서둘러서 이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애를 포커스를 잘못 잡으면 마이너스 6? 없지 않아요, 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보라고? 계산해! 즉, 뭐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야? 36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6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36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뿔마 6이 되겠죠. 6번은요? 그쵸? 뿔마 9가 되겠죠. 자, 1-3번. 그러면 12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제곱해서 12가 되는 수,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쓰면 돼. 뭐라고 쓰라고? 풀마 루트 12. 그냥 쓰면 돼. 그럼 2번 5분의 3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쓰면 돼. 루트 5분의 3. 어려워? 아니죠. 자, 그럼 3번은요? 0, 4 딱 보자마자 2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4 이런 거 보자마자 2 막 이런 거 보는데 아니라고. 몇 분의 몇인데? 10분의 4야. 12 제곱수야?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뿔마 루트 0.4야. 이렇게 보자고. 이해돼? 다음! 예제 1번 뭐 다음 중 옳은 거 한번 확인해보자. 마이너스 6은 36의 음의 제곱근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1번부터 맞아요. 그럼 2번부터 왜 틀렸는지 한번 잡아봅시다. 256의 제곱근은 16뿐이다. 꼭 뿐이다 라고 나오는 건 수학에서 웬만하면 틀렸죠? 그리고 왜 틀렸죠, 이거는? 마이너스 16도 포함돼야 되죠. 다음에 3번 양수 이외의 수는 제곱근이 없다. 맞아, 틀려? 뭐가 있지? 그치, 0은 제곱근이 한 개짜리인 제곱 0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마이너스 7의 제곱이라는 애는 뿔마 7의 제곱근이다. 맞아, 틀려? 이거 아까 누가 했단 말이야? 제가 했단 말이야. A의 제곱이 제곱근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반대로 바뀌었죠. 반대로 바뀐 거죠. 마이너스 7의 제곱의 제곱근 2 뿔마 7인 거죠.
뿔마 7, 그죠? 뿔마 7의 제곱근은, 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아니. 이것도 아니라고 아까 말했죠? 뭐로 써야 돼, 그거? 뿔마 루트 16은 얼마라고? 2. 4. 4죠, 4. 뿔마 4가 아니라 얼마? 4라고. 자, 다음. 그럼 제곱근의 성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제곱근의 성질. 여기까지가 제곱근의 뜻이었고요.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아씨, 깜빡거리는 거 미쳐버리겠네. 이거 보면은 진짜 어지러워요. 전등을 이렇게 딱 두 개 채우는지. 아, 이거 지금 아무리 봐도 그게 문제인데. 아무리 봐도 이게 문제가 아닌. 됐다. 진짜 너무 어지러웠어. 야, 제곱근의 성질 한번 보자고. 뭐라고? 자, 일단 먼저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얘가 뭐라고? 루트 A가 뭐라고? A의 제곱근이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요. 당연히 A가 나와야죠. 예. 그죠? A의 제곱근이요. 제곱근의 정의가 뭔데요?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A가 나와야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는 건 A의 뭐라고? 음의 제곱근이요. 그럼 이 L을 전체적으로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야죠. 뭐 때문에? 제곱근이라며. 그치?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잖아.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그죠? 두 번째. 요거요.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라고? 근호 안에, 루트 안에 어떠한 제곱수가 있을 때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제곱근을 쓰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이거요. 4라고 하는 애는 2의 제곱이니까 2라고 표현했잖아. 그지? 4라고 하는 애는 2의 제곱이니까 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A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은요. 뭐 먼저 하라고? 계산 먼저 하라고. 계산하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루트 안에 있는 애는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요건 가능한 애야, 불가능한 애야? 가능한 애야. 왜? 뭐니까? 뭐랑 같으니까? A 제곱이랑 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로 나와야 돼? A로 나와야지. 그죠? 근데 여기서요, 이거를요, 한 가지만 바꿔서 기억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얘랑 같아, 달라?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A로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을 빼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빼고 그럼 저 조건을 빼면 이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럼 얘가 지우면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 몰라요. 그쵸. 그래서 A라고 하는 애에 제곱을 붙인 상태에 근호를 씌운다는 거는 얘가 A일지 마이너스 A일지 몰라요. 뭔 소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알려드립니다. 뭐요? 바바바바바. 자, 루트에서 A를 제곱하는 거는 뭐랑 같다? 절대값 A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라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요 둘이 만나서 절대값으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뭐로 나오냐면요. 무조건 양수로 나와요. 무조건 양수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랑 의미가 같아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거기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범위가 나눠지죠.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로 나올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로 나오거든요. 이거 양수야, 암수야? 양수. 양수야? 양수. 얘는 양수야, 암수야? 양수. 얘는 양수 확실해? 그럼 얘는 양수야, 암수야? 양수야? 예.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저 앞에 붙은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야? 마이너스라는 기호의 모든 의미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래? 마이너스가 뭐야? 음수를 나타내는 수 밖에 없을까? 부호가 바뀐다. 좀만 더 디테일하게. 마이너스 1을 곱해지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윤수인한테 마이너스 양수. 그러니까 그때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고. 음수 양수. 그거밖에 못해? 음수를 양수로밖에 바꿀 수가 없어? 그 수를 빼준다. 그걸 왜 빼? 갑자기 왜 빼? 부호가 반대. 부호를 뒤집어 준다는 느낌입니다.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입니다. 한마디로 뭐요?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결국에 뭐예요? 플러스 3의 반대 방향. 자, 수직선상으로 따졌을 때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으로 3칸인데 마이너스가 붙었다. 무슨 말아? 오른쪽이 아니라 무슨 쪽? 왼쪽. 반대 방향. 그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무슨 뜻이라고요? 왼쪽, 원래는 어떤 의미인데?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3칸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3의 의미에서 왼쪽이 아니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부호를, 그러니까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라는 의미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음수니까 그 음수를 반대로 바꿔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이 전체. A가 아니야. 마이너스 A가 뭐냐는 거야? 마이너스 A는 뭐가 된다고? 양수요. 선생님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왜 양수예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때 이 마이너스는 음수를 나타내는 의미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 부호를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마이너스라고요. 애초에 음수였기 때문에 부호를 뒤집어줘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자, 제곱근의 성질 한번 확인할게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렉처 조금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세요. 제곱근의 성질 2라고 나와 있는 거, 모든 수 A에 대하여 루트 A 제곱이라고 하는 A건 마이너스 A건 뭘 나타낸다? 양수를 나타낸다. 거기에 있는 거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곱근의 성질 2라고 나와 있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렉처에 되어 있는 제곱수. 거기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이면 근호를 없애고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루트 256이 얼마라고요? 16. 16.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루트 256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무슨 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324의 양의 제곱근. 324. 그러니까 결국엔 너네들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제곱수를 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외우라고 했던 그 1부터 25까지. 외우라고 써놨었죠. 1, 4, 9, 16, 25, 36, 49, 64, 81, 100, 121, 144, 169, 196, 225, 256, 289, 324, 361, 400, 441, 484, 529, 576, 625까지는 적어도 외워놓으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라고 다시 써드릴 수 있으면 써드릴게요. 어디서 했죠? 나랑 했어. 그러면 그 단어는 4는 다음이야? 그냥 그 거듭제곱 계산할 때 내가 이거 빨리 할 때 쓰라고 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 하기 전에 이거 외우라고 했지. 1. 25, 36, 48. 그러니까 지금 94, 85, 81, 100, 21. 44. 69. 뭐지? 14이 169. 160 일단. 14.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289가 뭐라고? 180. 늦어. 자, 13, 17. 그런 식으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게 하라고. 다음 시간까지 외울 거예요. 비슷했어요. 자, 2-1번 채우자. 다음 수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봅시다. 2-1번에 1번은 2, 2번은 3, 3번은 8, 4번은 0.5, 5번이 1.1, 6번은 루트분이 마이 2분의 1 같지만 1대1이야. 자,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저 마이너스는 제곱 안 받았잖아. 그렇네요. 자, 2-2번. 1번은 8, 2번은 6, 3번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3번, 4번은 1.7, 1.7, 5번에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5, 6번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너무 빨라? 아니요. 괜찮아? 이해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자, 그럼 2-3번. x제곱이라고 하는 애 위아래 어떻게 쓸 수 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그냥 x,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자, 그럼 밑에가 문제야. 요게 문제야. 자, 그러면 지금 요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는 뭐랑 똑같다고? 뭐랑 똑같다고? 절대값 절대값?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x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야, 양수야? 양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와? 그냥 그대로 나와. 그지?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양수,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은 음수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엔 x라는 값이 3보다 작아. 자, 이번엔 작은 거에서 큰 걸 뺐네? 그럼 뭐가 돼? 음수니까 부호를 어떻게 해서? 반대로 x 빼기 3 해서 계산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괄호를 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누가 자꾸 반대로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애는 반대로 쓰고 뒤에 있는 애는 아무 생각 없이 연습이 덜 돼, 분배 연습이 덜 돼 있으면 꼭 여기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해갖고 틀린 애들이 수두로 빽빽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괄호를 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1페이지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답은 A가 양수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1, 2, 3, 4, 5. 5번이죠. 보여요? 5번 보여요? 왜 5번이에요? 그 양수는
A로 나와야 되죠. 그죠? 네 말이 맞아요.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요 마이너스 A라는 거는 음수니까요. 그대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값을 씌고 나오는 거야. 그지? 그대로 넣어. 양수로 나와야 돼. 다음 2-2번. 2-2번. 그럼 식이 어떻게 되지 이번에? 0부터 1까지일 때 뭐라고 바꿔주라고 일단? 절대값? 절대값 x-1 빼기 절대값 1-x. 그러면 자 이게 뭐에서 뭘 뺀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야? 작은 거에서 작은 거에서 큰 거니까 요 x-1이라는 부호를 바꿔줘. 그럼 1-x는 큰 걸 작은 걸 뺐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그대로 앞에 있는 마이너스 그대로 계산해주면 0. 오. 좋다. 재밌네요. 재밌다니 다행이고. 다음 이거 루트 40x가 자연수가 되도록, 즉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 40x라고 하는 애가 뭐가 돼야 된다고? 제곱수여야 된다고. 자 그럼 제곱수라고 하는 게 뭔데? 어떤 수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어떤 수 이거 1학년 1학기 때 배워. 어떤 수 수업 이거 1학년 1학기 때 배운다고. 소인수 분해할 때 배워. 제곱수라는 거에서. 그 지수가 짝수. 지수가 짝수. 야. 두 개 맞춘다고. 제곱수의 성질이 뭐라고? 제곱수, 제곱인수. 여기선 이 교재는 옛날 교재라서 제곱수라고 나와 있는데 너네들 그 2015 개정부터는 아마 제곱인수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초등학교 실제 교재에서는. 근데 시중 교재에서는 여전히 제곱수라고 표현됩니다.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제곱인수라고 하는 거나 뭐 제곱수나 뭐 같은 말입니다. 얘가 의미가 뭐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소인수 분해로 표현하면 그쵸. 지수가 모두 짝수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루트 40x라고 하는 애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신다면 루트 2의 세제곱 곱하기 5에다가 x를 곱할 예정이야. 그럼 x라고 하는 애는 일단 이 지수들을 모두 다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짝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랑 누구는 꼭 들어가야 돼? 2랑 5는 한 번씩 꼭 들어가야 돼. 2 곱하기 5 곱하기 n이 아니라 얘다. 왜? 짝수. 그지. 뒤에 곱해지는 애도 계속 짝수여야 돼. 그래야지만이 부족함 없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2 곱하기 5 곱하기 2라고 하면 맞아? 틀려? 이것도 밖으로 못 나오잖아. 하지만 2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하면 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n제곱이라고 하는 그 값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이 들어간다고 하면 루트를 벗기고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중에서 가장 작은 x는 얼마? 10이죠. 2학년 때랑 그렇죠. 제곱수, 제곱인수, 제곱수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데 단지 표현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2-5번만 한번 봐봐요. 유제 밑에, 유제 2-5번. 루트 135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 x의 값은 얼마? 15. 이유는 135 소인수분이야. 135를 소인수 분해하면 3의 27 곱하기 5예요. 계산 됐어? 27 곱하기 5라서 3의 세제곱 곱하기 5니까 3 하나, 5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말을 바꿔서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 하나만 더 내볼까? 이거 말고. 예를 들어 이건 어때? 루트 20x가 자연수가 되는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x의 개수. 뭔 말이야 이게? 일단 20x가 자연수가 되려면 x라는 애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하나. 5 곱하기 n제곱이라고 표현하라니까. 봐봐, n이라고 하는 애가 1이면 1 넣으면 돼, 안 돼? 1 넣으면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5에다가 5 곱하기 1의 제곱, 이거 돼, 안 돼? 돼. 이거 돼, 안 돼? 돼. 이거 돼, 안 돼? 돼. 즉 이렇게 표현하는 걸 습관을 들이라고. 아직도 이해 안 돼? 표정이 좋지가 않은데 왜지? 다시 저 숫자가 자연수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이 루트를 포함한 애가 자연수가 된다. 즉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낸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저 루트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돼. 이해돼? 이해했어? 그러면 20x가 자연수고, 즉 제곱수가 되려면 x라는 애는 어떻게 생겨먹어야 돼? 5는 꼭 들어가야 돼 라고 하지만, 그러면 5 하나랑 2 하나 이것도 여기다 곱하면 제곱수로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뒤에 곱해지는 애도 반드시 제곱수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제곱수 형태를 유지한다면 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루트 20x라고 하는 애는 루트 100n 제곱이 돼서 이거 10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납득했니? 그럼 결국엔 이 값을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 x의 개수는 여기다가 뭐 해보면 돼? 1 넣으면 몇 자리? 한 자리. 2 넣으면 몇 자리? 두 자리. 3 넣으면 몇 자리? 두 자리. 4 넣으면 몇 자리? 두 자리. 5 넣으면 몇 자리? 5의 세제곱이니까 몇 자리? 세 자리. 그러니까 돼, 안 돼? 그럼 저걸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 x의 개수는 몇 개? 3개. 이렇게 구한다고.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심지어 내신 대비 기본 문제예요. 교과서 예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면. 하이고메! 자, 그러면 2-6번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A가 자연수가 되는 게 아니라 10-A가 제곱수가 된다. 10-A라는 애가 제곱수가 돼야 돼. 10보다 작은 제곱수는 뭐 있어? 1, 4, 9가 되려면 A는 얼마? 9, 6, 1. 합은 얼마? 모질이.
모질이. 그 다음. 자, 마지막. 요거 한번 봅시다. 대소관계.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잘 봐봐요.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에서 A가 B보다 지금 어때요? 커요. 그럼 A 제곱이 B 제곱보다 어때요? 커요. 그죠? A가 B가 둘 다 양수일 때 또는 둘 다 부호가 같을 때예요. 일 때 양수에서 한번 볼게요. A가 B보다 크면 A 제곱은 B 제곱보다 어떻다? 크다죠. 반대로는 돼요? 예를 들어 넓이가 A이고 넓이가 B가 되려면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돼야 돼? 루트 A. 또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돼야 되지? 루트 B. 자, 그럼 A랑 B랑 누가 더 넓어? A가 더 넓어. 그러면 루트 A, 루트 B 중에 누가 더 길어? 루트 A가 더 길어. 그치? 그러면 A가 얘랑 같으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대소관계. 제곱근의 대소관계 할 때는 뭐 하시면 된다고? 양변을 제곱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1번 한번 봐봐요. 3-1번 봐봐요. 3-1번 대표 이그젬플 3-1번 봐봐. 루트 2, 루트 5 누가 더 크다고? 루트 5. 오른쪽 왼쪽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화살 대소 비교 그 표시해 주세요. 크다 작다. 자, 오른쪽이 더 커요. 2번 5 루트 24 오른쪽 왼쪽? 왼쪽. 25, 24니까 25가 더 커요. 0.1 루트 0.2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저 0.1 제곱하면 0.01 돼요. 0.01이랑 0.2랑 비교하면 0.2가 훨씬 더 커요. 4번 2분의 1 루트 3분의 1 오른쪽 왼쪽? 왼쪽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커요.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그럼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냐? 그런 식으로는. 그런 식으로 걸 지금 알았으면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살짝 헷갈릴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뭘. 야, 그러면 음수는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값이 작아지죠. 그럼 5번에 오른쪽 왼쪽. 왼쪽이 더 커요. 그럼 6번은 왼쪽 오른쪽? 왼쪽이 더 큽니다. 자, 그럼 3-2번 다음 수를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5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은 마이너스 2죠. 제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이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0 그리고 루트 15 그리고 4 순서대로 다시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15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3-3번은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제곱해서 비교해봐요. 1번 뭐보다 3보다 크고
n제곱이 10보다 작은 거. 어떤 애를 제곱하면 3에서 10 사이가 되는데 제곱수가 나온대요.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제곱수는 뭐랑 못 분? 4하고 9.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n이라고 하는 값은 누구? 2하고 3. 그럼 두 번째, 저기 있는 2번 같은 경우엔 뭐부터 뭐까지냐? 루트 3부터? 2부터 3까지. 2부터 루트 n이고 3이라고 한다면 뭐 하라고? 제곱해버려. 4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고, 누구? 9를 만족하는 자연수, 누구? 4, 5, 6, 7, 8. 예제 3번. 답은? 1번. 15번까지, 15페이지까지 지금 15페이지까지 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1 교재는 유형 23번까지입니다. 나 숙제 진짜 많이 안 내줬어요, 이번에. 23번. 그만큼 개념 공부 복습 꼭 해야겠죠? 되새김 꼭 해야겠죠? 지금 벌써부터 니네 막 이거 헷갈리고 있었죠? 제곱 안 하고 막 난리 부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정리 꼭 해야겠죠? 정리하고 나서 문제 풀 때도 한 문제 풀 때 왜, 뭘, 개념 공부한 거, 왜, 뭘 이런 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문제풀이 진행해 주십시오. 촬영은 일단 여기서 한번 1차로 끊을 테니까 여기서 촬영 끊을 테니까 지금 밑에 있는 유제 먼저 채우시고 그리고 유제 다 채우셨으면 숙제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마무리할게요.